수능이 됐든 토익이 됐든 토플이 됐든 시험을 볼 때마다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건 우리의 영어 독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에요. 영어 독해 속도는 WPM이라는 유닛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는데요. WPM은 Words per Minute의 약자로 해석을 해보자면 1분당 단어 라는 뜻이 됩니다. 즉 1분당 몇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말할 수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지 등등을 측정할 때 쓰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WPM을 구하는 방식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재고서는 글을 쭉 한번 읽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읽은 단어의 수를 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요것을 읽는데 걸린 시간을 초로 계산해서 1분 20초였다 그러면은 80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은 수에다가 그 초로 나눈 다음에 다시 60을 곱해주면 WPM이 계산이 됩니다. 뭔가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원어민들은 평균적으로 이 WPM이 200에서 300 정도가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에게 자 한번 WPM을 재보도록 하죠 라고 하면 50에서 100 내외 정도가 평균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WPM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이해를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빨리 읽는다고 읽었는데 실제로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됐으면 WPM이 1000이 나오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숫자가 되겠죠. 이런 점이 이 WPM이라는 유닛이 갖고 있는 큰 단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되,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어 실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WPM은 굉장히 유용한 수치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특히나 WPM이 낮아버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시험이든 시간에 영어 시험을 보는데 나는 열심히 푼다고 푸는데 항상 시간 다 됐을 때 보면은 몇 문제씩 남아있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된단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재밌는 건 이 WPM이 낮으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WPM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묵독으로 소리내지 않고 글을 읽고 그 글을 이해내는 속도잖아요. 근데 이 영어 독해 속도가 너무 낮으면요, 우리가 영어 듣기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설명을 드려보자면 평균적으로 원어민들은 한 WPM 150에서 60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말을 한대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굉장히 이제 성격 느긋하신 분은 차근차근 천천히 WPM 100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고,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WPM 막 300으로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150에서 160 정도라고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보는 많은 영어 시험들의 그 듣기 지문도 WPM 150에서 160 정도의 속도로 맞춰서 녹음이 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영어 듣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 스피커, 저 성우는 우리에게 1분당 150 단어를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독해 속도가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조금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 버퍼링이 걸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앞에 몇 단어는 들리는 듯 해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내가 속도를 못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멍해서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속도, 그 WPM이 너무 낮기 때문인 건데, 사실 이 WPM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향상시켜주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 꼭 가서 참고를 해보시되, 이번 영상에서는요, 왜 우리의 WPM이 이렇게 느린지, 그리고 왜 이걸 올리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영어 독해 속도가 느린 이유, 말하자면 WPM이 너무 낮은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어휘력의 부족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있는데 거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게 되고 머리 이렇게 긁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 시간이 그냥 낭비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는 막 1분에 150단어씩 200단어씩 읽고 있을 때 나는 50단어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어휘력의 부족이라는 거, 단순히 그냥 이 단어의 뜻을 내가 알고 모르고를 조금 더 벗어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단어의 발음을 모르는 것마저도 우리 WPM을 저하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어쨌거나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눈으로만 묵독을 하면서 영어 지문을 읽더라도 그게 어쨌거나 우리 머릿속에서는 발음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단어의 발음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단어, 발음이 어려운 단어. parallel? 좋아요. 자, parallel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다고 볼게요. 근데 우리가
parallel이라고 이걸 읽으면 된다라는 걸 알면 어쨌거나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그 단어를 그렇게 읽고 지나갈 텐데 이걸 뜻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 단어를 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뭐 parallel? 이런 식으로 이게 묵독을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버벅거리고서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단어를 공부할 때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소리내어서 읽혀지는 단어인지를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스피킹할 때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지와 그것과도 상관이 없이 우리의 WPM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그 긴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읽고 나서 우리나라 말의 어순에 맞게끔 그 뜻을 번역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문장을 두 번 읽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또 느려진다는 거. 설명이 좀 지금 길었는데 곧장 제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saw James walking down the street the other day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 말 어순에 어색하지 않게끔 해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나는 지난번에 제임스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정도가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에는 어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순서대로 영어 문장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눈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냐면 자, 시작 나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는 여기. 자, 이게 이제 1번이었고요. 1번. 나는 지난번에는 여기 있어요. The other day. 갑자기 끝으로 갑니다. 여기 2번으로 읽었어요. 그래놓고 제임스가 여기로 또 넘어오죠. 제임스가 여기 3번. 여기로 왔다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그러면은 walking down the street잖아요. 그렇죠? 그 4번 갔다가 봤어요가 마지막에 나오죠.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우리나라 말에 어색하지 않게끔 읽으려면요. 눈이 자, 지금 제가 이 펜으로 그리고 있는 게 우리 눈의 움직임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했다가 지난번에 제임스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훨씬 그 영어 독해를 할 때 우리나라 말을 읽을 수 있는 속도보다 영어 독해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문장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예문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제가 예문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먼저 영어로 읽어봅니다. I saw him go into a store to buy a sandwich that looked very delicious. 역시나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해보자면 이 정도가 돼요. 나는 그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말 어순에 맞게끔 영어 문장을 읽기 위해서 우리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자면 자, 시작은 나는 이렇게 나오죠. 나는 여기 있고요. 나는 그가 그럼 여기로 넘어갑니다. 나는 I 힘으로 넘어가요. 나는 그가 그리고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이라고 갑자기 문장 제일 뒤로 가죠. 아주 맛있어 보이는에 해당하는 건 요거거든요. 그래놓고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 그래놓고 거꾸로 옵니다.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 그리고 뭐예요?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I로 시작한 다음에 힘으로 갔다가요. 문장 제일 끝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읽고서는 마지막에 봤습니다. 동사 saw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겠지만서도 영어와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어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보고 그걸 우리나라 말에 맞게끔 해석해서 문장을 이해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WPM이 절대로 빨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어 문장을 영어 어순에 맞게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그냥 보여지는 대로 I saw 해석하는 거죠. I saw. 나는 봤어요. 뭘 봤어요? 제임스를 봤어요. 근데 제임스가 뭐라는 걸 봤어요? walking, 걷고 있는 것을 봤죠. 어디를 걷고 있었는데요?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서 걷고 있더라고요. 언제요? The other day, 지난번에요. 영어 어순이 우리한테 처음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순 자체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영어 문장을 한 번에 좌에서 우로 읽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은근히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자, 요것도 볼게요. 역시나 이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읽어 내려가는 거죠. 자, I saw. 나는 봤어요. 뭘 봤어요? him. 그가 go 가는 것을 본 거죠. 뭐 여기까지 좀 이렇게 끊어 읽어도 될 것 같죠. 근데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Into a store.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뭐 하기 위해서요? To buy a sandwich.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어때 보였어요? That looked very delicious. 아주 맛있어 보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굳이 영어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우리나라 말 어순에 맞게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혀져 있는 대로 우리나라 말로 보자면 조금 어색한 순서 어순이긴 하겠지만서도 그것 자체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결국은 끊어 읽기 하라는 거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끊어 읽는 것도요,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적인 지식도 있고 독해 관련해서 경험이 많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오늘부터 나 끊어 읽기 할 거야 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 문장을 영어 어순에 맞춰서 읽는 게 굳이 꼭 끊어 읽기를 해야 지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끊어 읽기 한다고 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는 이렇게 문장 사이사이마다 줄 긋는데 시간 가고 이러기 시작하면 WPM 당연히 향상되지 않을 거예요. 끊어 읽기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영어를 영어 어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WPM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어 읽기 해야 되고요. 끊어 읽기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독해 실력이 향상돼야 되니까 오늘부터 그냥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영상을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 그래요. 우리가 WPM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식 어순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자, 영어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요, 주어 동사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꾸며주는 말이라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빠른 영어 독해를 위해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빨리 캐치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이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 또는 보어인지를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말들은 다 꾸며주는 말이라는 것이 되고 그것을 알고 문장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이 동사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모든 영어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건 뭐 이렇게 생략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앞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목적어, 보어는 여기 나온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 없이 혼자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말이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 자동사라고 부르고 타동사라고 부르게 되고, 어떤 동사들은 보어가 필요 없고 어떤 동사들은 보어를 필요로 하고 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또 이제 우리가 불완전 동사네 완전 동사네라고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독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자, 이런 정보를 각각 동사마다 알고 있으면요, 어떤 동사를 딱 봤을 때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취하는 친구가 아니야, 보어도 취하지 않거든, 그러면 여기서 주어 동사 끝났네, 그럼 뒤에 나오는 말들이 다 기본적으로 수식이겠구나를 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뭐 현재 분사를 취할 수도 있어, 아니면 이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어와 같은 특징들, 즉 동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 그 특정한 동사가 딱 나왔을 때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 이 동사를 우리가 얼마나 꼼꼼히 알고 있느냐가 또 우리 WPM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단어 외울 때 다른 단어들도 열심히 외워야죠. 하지만 동사 외우는 데 더 집중해 주시고, 내가 동사를 외운다 그러면 많은 예문들을 통해서 이 동사가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구나라는 점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의 영어 독해 속도가 뭐 쉽게 WPM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쉽게 향상되지 않는지 또는 왜 이렇게 느린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 WPM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가지 팁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WPM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많은 어떤 그런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간단한 팁 하나 두 개로서 WPM이 빵빵빵빵 올라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WPM이 빨라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독해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는 거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편하게 여기는 문장 구조들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동사 얘기하면서 동사를 잘 알고 있으면 이 동사를 보고 그 뒤에 어떤 것들이 따라 나오겠다, 예측 독해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서 단순히 동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문장의 시작을 딱 보면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어지겠구만, 저런 식으로 이 문장이 끝나겠구만, 이런 것들이 보이는 날이 온단 말인 거죠. 그리고 그 기본기가 결국은 우리 스피킹에까지도 영향을 줘서, 자, 내가 익숙하게 느끼는 그런 문장 구조들을 활용해서 내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WPM이 높아지면 그냥 다 좋은 거다. 독해 당연히 좋은 거고, 리스닝 그리고 스피킹에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하실 때 내 WPM은 얼마나 되나를 가끔씩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서, 테스트 해 보시면서 그럴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 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내용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